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남은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느끼는 외로움, 정신적인 충격까지 더해지면 일상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별 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곁에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이전보다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배우자와의 사별은 인생에서 매우 크고 깊은 상실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다정하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부부라면 이별은 삶의 축 하나가 무너지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배우자와 단둘이 지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이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함께 깊은 공허함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 여파는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지면 불안과 무기력, 불면증 등 우울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문제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7세 홍지숙 씨는 2개월 전에 남편을 대장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밥을 하는 것도 귀찮고 움직이기도 싫고 그냥 우두커니 있는 시간이 많아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면증이 길어지면서 입맛도 잃었고 고혈압에 잇몸병도 심해졌습니다. 이처럼 사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은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는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혈소판이 과활성화되고 이는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 혈전 생성 위험을 높입니다. 즉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약 복용이나 생활 관리를 놓치기 쉽고 그 결과 병이 급격히 악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느닷없는 사고로 인해 갑자기 배우자를 떠나보낸 경우에는 그 충격은 더욱 크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처리해야 하는 혼란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동안 가족의 일상과 가사를 배우자에게 맡기고 의존해왔던 경우라면 그 배우자의 부재는 더 큰 상실감으로 다가오죠. 특히 식사 준비나 집안일, 돈 관리 등 생활의 실무적인 부분을 아내에게 맡겨온 남성이라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식사, 청소, 세탁 등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죠. 72세 박동재 씨는 1년 전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아내를 갑작스레 잃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 때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혼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그 잔소리가 그립기만 합니다. 집안 일도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늘 해주던 것들을 내가 직접 해보니 쉽지가 않더군요. 처음엔 공과금 자동이체가 어떤 통장에서 나가는지도 몰랐고 잔액이 부족해서 보험료가 미납됐다는 문자도 받았어요. 빨래며 청소, 밥을 해 먹는 것도 전부 어색하고 서툴렀어요. 1년쯤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일은 버겁고 귀찮기만 합니다. 당뇨가 더 심해졌어요. 식단 관리해주는 사람도 몸에 안 좋은 건 먹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도 없으니 그냥 편한 걸로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먹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말았네요. 이처럼 아내나 남편이 해주던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스스로 식단이나 약 복용을 챙기기 어려워지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아내가 먼저 떠난 뒤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집안일을 전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소 아내가 다 해주던 것들을 스스로 하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미리 기본적인 집안일을 배우고 배우자와 함께 가사를 분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먼저 떠나든 남편이 먼저 떠나든 남은 이가 겪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함께 나누던 일상의 대화, 마주보고 먹던 식사, 함께 다니던 마트며 공원.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사람들과의 접촉도 줄어들게 되죠. 사별 후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감정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립은 남성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동네 친구, 복지관, 종교 모임 등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며 지내죠. 반면 남성들은 은퇴 후에 이전의 사회적 소속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나마 유지되던 인간관계마저 끊어지기도 합니다. 홀로 남겨진 남성은 세상과 단절된 듯한 심리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요. 70대 후반의 박영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사람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습니다. 집사람이 살아있을 땐 어디 가자고 하면 따라가고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하면 그렇게 했어요. 이젠 혼자서 뭘 해야 할지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인들한테 전화 걸기조차 어색해서 그냥 집에만 있어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만이 유일한 친구인 셈이죠. 이런 고립이 길어지면 우울증뿐만 아니라 치매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의 삶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실의 깊은 슬픔이 오래 지속되면 정신과 신체적 건강 모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일상 회복을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매일 30분 이상 햇볕 쬐기.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세로토닌은 우울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사별 후에는 무기력하게 집안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럴수록 바깥에 나가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받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출이 어렵다면 창가나 베란다에 앉아 일광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루에 2끼 이상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마음이 힘들면 입맛을 잃고 끼니를 거르게 되죠. 다들 아시겠지만 규칙적인 식사는 건강과 면역력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적절한 시간에 먹는 것이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죠. 사별의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 세 번째, 사람들과 소통하고 만나기. 외로움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가족 또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꼭 얼굴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영상통화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과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꾸준히 운동하기.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 불안 감소, 그리고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죠. 걷기 운동, 자전거 타기, 혹은 요가나 스트레칭 등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면 신체와 마음의 리듬을 잡는 데 좋습니다.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주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기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상실감을 극복하는 방법 5번째,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하기. 마음이 아플수록 즐거움을 의식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작은 취미를 갖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슬픔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또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에 남는 일이 뭔지 간단히 메모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 마음속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들은 사별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과금, 보험 자동이체, 금융계좌 등의 재정 관리를 부부가 함께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한쪽이 먼저 떠났을 때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뱅킹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유언장, 상속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남겨질 가족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떠났을 때 홀로 남겨진 이가 겪게 될 문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별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는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좀 더 따뜻한 말, 조금 더 다정한 눈빛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배우자분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